1000만 유튜버랑 2000만 유튜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Ryan Trahan. Ryan Tran from Ryan. Ryan Trahan. True secret to Ryan. I can't do what Ryan does. Ryan has the best version of YouTube. Agreed. Yeah. 2년 전만 해도 영상을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보통은 300만에서 400만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롱폼 조회수 1000만은 기본이고 2000만, 3000만짜리 영상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숫자만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으로 모든 내러티브가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촬영 장비도 진짜 특이해졌어요. 오늘은 스토리 리빙이 뭔지, 그리고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이언 트란이 어떤 장비를 쓰기 시작했는지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럼 스토리 리빙은 뭘까요? 스토리텔링과는 뭐가 다를까요? 과거에는 내가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조 뒤에 있는 날 것, 진짜 사람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이 스토리를 보여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브이로거들 중에서도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가감없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본인의 생각도 잘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스토리 리빙입니다. 스토리 리빙은 내가 만들어낸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보다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부딪히고 고민하고 그 순간들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는 방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여정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인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출이 된 느낌이 들거나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이 자연스러움이 요즘에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솔직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를 못하는 연예인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있는 거죠.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겪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멋진 사건, 화려한 경험 이런 것보다 나의 솔직한 감정, 기분, 생각 이런 것들에 무게가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청자는 영상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시간도 같이 길어지고 완주율도 엄청 높아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아셔야 될 거는 자연스러움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대충 만든 영상이 운 좋게 뜬 것처럼 보이는데 잘 만든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 계획 없이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구조가 더 정교하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한 감정의 흐름과 이야기의 방향이 잘 잡혀 있는 거죠. 라이언이 올해 미국 50개 주를 50일 동안 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매일매일 촬영해서 그날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강행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 났어요. 롱폼 조회수가 하루에 400만, 500만씩 나온 엄청난 대박 기획이었는데 이것도 겉으로 보면은 계획 없는 여행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을 한참 전부터 다 짜놓고 썸네일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로 여행을 떠났어요. Did you make all 50 thumbnails prior to the series? Yes, we did make all 50 thumbnails before we left. It was a grind. I mean, the amount of work that went into ideating before we even started shooting them, oh my goodness, it was months and months.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 영상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분명히 설정 없이 실제 상황을 다 촬영한 거고 그 당시에 실시간의 리액션인데 너무 어색하게 나온다. 정해진 대본을 찍은 것처럼 나온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낄까를 미리 고민을 못해서 생기는 일일지도 몰라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계획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하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이 영상이 끝나고 한번 꼭 보세요. 저는 그 영상이랑 같이 올렸다가 링크가 깨진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자료실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세계적인 유튜버들의 영상 포맷이 엄청 고퀄과 B급으로 나뉘면서 장비도 똑같이 양분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프라임 비디오에 출시가 되었던 시리즈인데 미스터 비스트의 비스트 게임즈 다 보셨나요? 여기에는 수억 원짜리 아리 카메라가 수백 대가 동원이 되어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챌린지 채널의 대표격인 미셸 카레의 영상 촬영에는 데이빗 핀처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레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켓스 브라운리도 메인 카메라로 레드 카메라의 V랩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 바디 가격만 5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큰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많은 채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진지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덕션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멋지게 찍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더 집중하고 즐겁게 보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언 트라하는 정말 이 트렌드에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영상 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 크루들과 같이 촬영도 하고 카메라도 소니 FX3 같은 괜찮은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영상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러 영상미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영상들을 보시면은 혼자서 아이폰으로 모든 걸 다 촬영을 하는데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를 위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후면 카메라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영상 퀄리티는 후면 카메라에 다 몰빵이 되어 있는데 정작 후면 카메라를 쓰지 않고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전면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more perfect something is, the harder it is to believe what you're seeing. The more raw it is, the more real it feels. I want to see the humanity in it. I want to know there's a human behind those decisions. And I think that emotional connection that people have with the aesthetic of what they're seeing is something that's often dismissed. 이제 사람들은 영상을 딱 보면은 이걸 세팅하기 위한 노력까지 다 알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공감이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저거 조명 세팅하고 뭐 카메라 세팅 다 하고 뭐 직원들 불러서 다 지시하고 뭐 이런 느낌이 오히려 퀄리티 높은 영상에서는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높은 퀄리티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제는 진짜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데 의도적으로 퀄리티를 낮추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디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 경험상 시청자분들은 영상은 조금 별로여도 내용만 괜찮고 들을만 하면 잘 봐주시는데 화면에 영상이 아무리 멋지게 잡혀도 오디오가 별로면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이 아무리 로우파이여도 오디오는 하이파이로 담아야 돼요. 제가 라이언 트라하니 모든 걸 다 고민하고 의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디오도 그래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딱 나요. 라이언이 그동안 마이크랑 레코더를 어떤 거를 쓰는지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뭐 로데나 제나이저 무선 마이크에 라브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한다고 추측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본인이 사용하는 마이크랑 레코더를 공유를 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텐타클의 트랙 2라는 레코더랑 여기에 같이 껴서 나오는 라브 마이크를 쓰더라고요. 자, 이건데요. 그냥 유선으로 녹음을 하는 평범한 녹음기와 라브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 텐타클 2가 어떤 제품이냐면은 나온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제럴드 언던이라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믿고 보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너무 완벽한 제품이라서 이걸 내가 추천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라고 한 제품이에요. 완벽한 제품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채널이라서 여기서 완벽하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And honestly, these might be the first completely perfect product I've ever used. 저도 사용한 지는 좀 됐는데 저는 제 믹스프리 6의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녹음이 안 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용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라이언이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브이로그에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이게 왜 말이 되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요즘 브이로그에 무선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무선 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해요. 제품들이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뭐 아무 이유 없이 연결이 안 되고 뭐 소리가 튀고 인터피어런스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아예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이크에 물려서 만든 영상은 못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실내 환경에서는 다시 녹음을 하면 돼요. 소리가 먹혔네, 다시 찍어야지 하고 다시 녹화를 하면 되는데 브이로그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브이로그의 대부분의 경우에 단 한 번 하는 경험이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에서 오디오도 튕기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녹음기는 진짜 무적이에요. 그냥 녹음을 시작하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끄기 전까지는 모든 소리를 다 잡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3년 가까이 쓰면서 단 한 번도 녹음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냥 믿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스토리 리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리빙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디오도 삑살이 나지 않고 계속 녹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면에서 이 녹음기가 휴대성도 좋고 음질도 기가 막히고 브이로그에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나가요. 그런데 뭐 중고 가격 방어도 잘 되는 편이고 뭐 오디오 때문에 답답한 일이 진짜 많거든요. 뭐 그런 일도 없게 완벽한 오디오를 담고 싶다, 뭐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But in my opinion, more important than both of those
Lav mic. You can have the worst video quality of all time, but if it sounds good, that's a good video.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라이언트라는 채널에 가셔서 영상을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말인지 직접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동 번역으로 한글 자막도 되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 때 한번 2, 3년 전 영상들이랑 최근 1년간 올린 영상들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1000만 유튜버랑 2000만 유튜버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전에는 확실히 이렇게 재밌는 구조를 만들어서 재밌는 상황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걸 보여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재밌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틀은 확실히 있어요. 영상의 틀은 명확히 있고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려는 장치들도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본인의 개성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브이로그를 기획하고 제작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감도 막 떠오르고 동기부여도 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백화점 채널을 운영했던 것처럼 브이로그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스토리 리빙을 제가 직접 도전을 해보는 거죠. 말만 조잘조잘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조만간 제가 또 다른 비밀 채널을 하나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혹시 지나가다가 보이시면 아는 척 해주세요. 궁금하시겠지만 이것도 비밀입니다.